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야,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폭죽을 터뜨리면서 새해를 맞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그러니까 2018년에 12분의 1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연초부터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것들도 있네요. 일단 저는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운동량도 좀 부족한데 운동도 좀 해야겠고요. 2월달은 좀 더 바쁠 것 같은 예감이네요. 2018년 1월의 마지막 날, 눈에 띄는 뉴스 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이미 밖에서 달을 관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달 구경을 해야 하는 날이죠. 바로 슈퍼문,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서 평소보다 달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슈퍼문이 뜨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딱 2번 보름달이 뜨는데 그 보름달 중에서 오늘은 유독 더 큰 달이네요. 오늘 밤 뜨는 달은 크기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평소와 좀 다른 특이한 달인데요. 바로 블러드문, 붉은 빛의 달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의 일부분이 지구에 가려져서 나타나는 계기 월식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블루문은 한 달에 2차례 있는 보름달 중에서 2번째로 뜨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뜨는 달은 이름이 슈퍼 블루 블러드문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음 슈퍼 블루 블러드문이 뜨는 달은 2037년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19년 후에나 또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뉴스는 이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금융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를 했던 범인이 필리핀에서 붙잡혀서 한국으로 압송됐다는 소식입니다. 3,200억대 통신 다단계 사기를 일으키고 2006년 중국으로 미락을 했던 마모 씨가 필리핀에서 검거가 된 건데요. 이 통신 사기 후에도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해서 1,500억 원대 추가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있어서 전체 피해액은 4,7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조 여권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입국한 뒤에 공범 30여 명과 함께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를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기 자체도 문제지만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서는 꼭 필리핀으로 건너오곤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필리핀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사기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가상의 화폐가 일상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 뉴스는 재미있는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쾌존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의 알몸 노출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라면 참 적응하기 힘든 모습 중 하나가 이 길거리에 우통을 벗고 있는 필리핀어 아저씨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온몸이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반신 노출도 금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례 위반 시 벌금이 1,000페소, 3일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2회, 3회 계속 적발이 되면 그 벌칙이 누적이 됩니다. 세 번째 적발에서는 3,000페소 벌금이라고 하니까 이 우통 벗고 다니는 아저씨들의 모습은 최소한 쾌존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하나 둘씩 과거의 이야기라고 기억될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매주 수요일 세부 특집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오게 된 사연, 세부에서 항공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여행 가이드로서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얘기들을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연락 주시고
전화 연결까지 해서 정말 반갑네요.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그 한국말 들으니까 좀 반갑네요. 아,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예. 여기 어, 세부가 그 처음에 올 때는 영어가 많이 들릴 줄 알았는데 여기 따갈로그어랑 비사야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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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그럼 뭐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기쁜데요.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네요. 아이고, 이런. 예, 예. 아니,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나눌 게 아니라, 예, 우리 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도대체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또 이 말씀을 해주실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된 에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부에서 그 파일럿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교육 기간이 좀 길어서 영어 공부하고 파트타임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부하시면서 일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그렇죠. 야, 이거, 주경야독이라고 할까요? 이거 주경 야독이 확실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공부하시고? 근데 뭐 바뀔 때도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주로 가이드 일정에 따라서 공부랑 운동 시간이 좀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조금 더 우선이 된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여기 와서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예,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예, 예. 이제 뭐 제가 오늘 뭐 잠깐 이제 소개해 주시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예, 예. 궁금해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예, 예. 이제 파일럿 공부, 이게 파일럿이 이게 비행기 조종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흔히 생각하는 그 파일럿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여행 가이드도 하시고. 예, 예. 야, 이게 쉽지 않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면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이구. 점점 더 이 궁금해지고 질문 드릴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그 필리핀은 그럼 언제쯤 오신 거예요? 필리핀에 제가 처음 왔던 거는 10월 달이었고 그때 그 사전 답사로 한 일주일 정도 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아예 짐 싸가지고 온 거는 11월 13일에 알았습니다. 올해 11월 13일. 올해가 아니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2017년 11월. 예, 맞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필리핀 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뭔가 할 때 좀 집중해서 하는 편이라 아마 여기서 한 1, 2년 정도 사셨던 분들의 경험을 좀 축약해서 했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 제가 이제 이 파일럿 공부하시면서 이제 가이드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내용만 듣고 예.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여쭤봐야겠다라고 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거 이외에도 뭐 정말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예. 이야.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예. 뭐 편하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차근차근 이거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희가 또 이게 시간을 엄수하는 방송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 엑기스 있는 질문들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일럿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요. 예. 어떤 과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럿 공부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뭐 학교를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그 필리핀이 섬이 한 3,500개인가 700개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 항공이 되게 발달이 된 나라인데. 네. 그래서 이 나라에는 그 항공 관련해서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곳은 아카데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뭐 이런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설 교육기관인데 그래도 뭐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규모나 역사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신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교육기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졸업장을 받으려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교육기관이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제 경우에는 라이센스입니다. 아, 야, 이제 30대 우리 나이로 3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계시는 그 정도 연령대이신데 아까 잠깐 이제 소개시켜 하셨을 때, 예. 야, 이렇게 파일럿을 하러 내가 필리핀에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강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강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쪽 세부에 오기 전에 그 네. 지인들하고 회사를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업 아이템이 제 거였고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필수 인력도 제가 리크루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제가 데리고 온 애들한테 정치질 당해가지고 제가 쫓겨난 게 됐어요. 이야.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 건가요? 그죠? 예, 그렇죠. 한국에서 아이고야. 제가 31살 때 겨울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근무를 했었죠. 사실 서류상으로는 지금도 재직 중이에요. 아이고. 예.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다른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필리핀에 오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성과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했던 업이 그 렌터카 예약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네네. 그 온오프라인 렌터카 영업을 하는 서비스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3등이었고 지금은 1등이더라고요. 어이구. 야,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상황에 그 적응하는 거를 좀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 일단 현실을 직시하고 일단 뭐 그쪽에서 이제 뭐 끝났다고 하니까 그냥 다시 그 렌터카 업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원래 20대 때 꿈이었던 파일럿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대 때는 그 군조종사 출신이 아니면은 거의 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또 길이 생겨가지고 뭐 찾아보다가 저 세부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공부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에서 생활을 시작하셨으면은 이제 한 달, 2달 정도 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직은 만 2달은 안 됐네요. 아니 어떠세요? 이제 한 2달 내외, 2달 남짓 정도 세부에서 생활해 보시니까 예. 이제 항공 조종사 파일럿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지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에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약간 학원식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교과 내용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정도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걸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과 내용 수준이 그 고등학교 과학을 영어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좀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래서 다행히 그 비행 수업은 좀 밀어놓은 상태고 오자마자 게스트하우스를 했는데 또 너무 큰 집을 구해놔가지고 또 고정비용 생각하니까 또 공부도 안 되고 아이고. 그래서 초기에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아니 그 초기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초기는 좀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그렇죠.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고 제가 구한 방이 5개고 화장실 4개 그 뒤에 뒷마당에 있는 꽤 큰 집이에요. 이 나라 집으로 치면은 좀 상류층 집을 구했는데 지금까지 이 집을 유지하면서 제 돈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가이드 일도 하면서 수익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도 뭐 이제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있고 이제 한 70% 정도는 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이 어려움을 겪고 필리핀에 오셨다고 하셔서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생활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하시고 계시는 이제 막 이제 준비하셔서 오픈하셨던
게스트하우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저까지 그냥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올 때 마음가짐이 사실 뭐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왔어요. 아이고 참. 제가 필리핀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네. 찬성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뭐 총기 사고 나오고 민다나오에 계엄령 있고 뭐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만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사실 저도 좀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음. 그렇게 크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뭐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그런 정도 수준이라서 뭐 그냥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사실은 예, 이 파일럿 쪽에 훨씬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예. 이게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요즘에 또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으신 분들도 지금 한 달 정도 지내고 계신데요. 네네. 여기 세부가 한 달 살이 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도 뭐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 한 달 토탈 비용 비교하면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그 비용이면은 차라리 해외에서 한 달 생활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그러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예, 예.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뭐 손님이라 그래야 될까요? 고객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뭐 예, 예. 여행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고객층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이쪽에 오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러 오는 애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출장차 왔다가 잠깐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 사람도 오고, 뭐 독일 사람도 오고, 현지인도 오고, 예, 되게 다양합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 생각보다도.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을 이렇게 맞으려면 사실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이런 뭐 홍보 방안,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마케팅이나 운영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어하고 블로그거든요. 제가 그 BMW 딜러로 근무할 당시에 블로그로 좀 홍보해가지고 차를 팔았었는데 네네. 그때 좀 성과가 괜찮았어요. 입사하고 3달째부터 1등 했었고 그리고 그때 약간 거의 줌 파워블로그식으로 많이 들어오는 날은 하루에 한 8,000명 그리고 평균 한 2, 3,000명 정도가 하루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야.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블로그를 요즘에 다시 좀 하고 있고 그 블로그 통해서도 하고 뭐 주변 지인들 통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인터넷 블로그를 비롯한 인터넷의 홍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간단하게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이 시즌 3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고민 중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메모를 좀 해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게스트하우스를 세부에서 열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이제 필리핀의 좋은 곳을 한번 선정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운영해 볼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제가 이제 막 그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최근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하셨던 분의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아직 뭐 이제 채 2달이 안 됐으니까 그냥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그냥 간략하게 알아보고 일단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업을 실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보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한 달 알아보고 3달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이상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자세히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업에 있지 않으면은 수집하는 정보들을 대부분 신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네. 일단은 한번 시작해보시는 게 작게라도 어. 그렇게 일단 경험해보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은 해주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예. 이게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뭐 그런 과정을 거치셨겠지만 이제 집도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집기도 뭐 장만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까지는 온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일단 뭐 알아본다면은 그 필리핀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OLX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일단 뭐 그쪽으로 좀 보면은 일단 뭐 집 시세 정도는 알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동네는 아직까지도 뭐 집을 임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을 구할 때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냥 문 바깥에다가 종이 한 장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한 다음에 네네. 그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뭐 부동산 업자를 통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네. 일단은 뭐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냥 부동산 업자를 통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뭐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뭐 for rent나 뭐 for sale 이렇게 붙어있는 집에 연락해가지고 뭐 집주인이랑 직거래를 하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코스트는 낮출 수 있는데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뭐 부동산 업자 통하시는 게 뭐 첫 경험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현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게스트하우스의 집을 선택하셨을 때 예. 고려하셨던 점들은 뭐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방이 5개인데 제가 쓰는 방 하나하고 여기 스테이인 라떼가 한 명 있어요. 그 헬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집에서 상주하면서 뭐 집안일, 뭐 밥빨래, 청소, 설거지 해주는 네네네. 라떼를 위한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손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이 3개가 있는데 한 3, 4개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집을 구했고, 뭐 화장실도 한 4개 정도니까 뭐 그 정도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사전답 쌓았을 때 정말 괜찮은 집을 보긴 봤었어요. 근데 생각 외로 그 필리핀 부동산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는 사이에 하루 만에 그 집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짐을 싸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 3, 4일 내내 집만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집을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그 아고스 쪽에 좀 괜찮은 빌리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또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인들이 집이 나오면 자기들이 금액을 물어보지 않고 계약을 하겠다. 약간 대륙 스타일로 그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빠르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집을 거의 못 구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하자 없다 싶은 집으로 그냥 좀 빠르게 계약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냥 집의 규모, 이를테면 방이나 화장실의 숫자가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좀 커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안에 가구도 다 있어야 되고. 사실 저도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이걸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가구를 제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근데 저희 집에 그 에어컨이 8개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에어컨은 방마다 다 있고 거실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 큰 돈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짜잘하게 한 달치 월세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 계약 이후에 이제 좀 이 시설을 갖추는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추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가신 거고. 네, 그렇죠.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저라면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좀 더 신중했을 텐데.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추진력이 없었다면은 여기 세부도 못 왔겠죠.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10월 달에 답사 오시고 11월 달부터 정착을 하셔서 이미 한 2달 동안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얘기만 가지고도 참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아니 어떠세요?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지내보셨는데 예, 이 한국에서 생각하던 필리핀과 세부의 생활과 예. 이제 막상 실제로 이렇게 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떤 차이들이 좀 있으시던가요? 아, 많죠. 처음에 많아요? 그 예. 올 때 그 비행학교 네. 가기 전에 어학원을 한 세 달 정도 다니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강남 쪽에 어학원 에이전시 한 7-8군데 정도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네. 필리핀에 어학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여기 준 네이티브 국가구나. 가면은 뭐 그냥 옆집 사람하고도 당연히 영어로 대화하고 그래서 빠르게 영어가 향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아. 일단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시행착오가 컸고 네네. 좀 퍼펙트 잉글리시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좀 찾아야 되고 대부분 브로큰 잉글리시를 써요. 그리고 이쪽 제가 있는 그 막탄 쪽은 비사야를 쓰는데 이게 또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시행착오가 컸고 그래서 네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튜터도 고용을 했고 그리고 그 비행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라 영어를 좀 해서 그 친구들이랑 좀 최대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언어에 대한 시행착오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교통편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도 작은 회사지만 임원이어서 한국에서는 뭐 제네시스, 렉서스 뭐 그 정도 차를 타고 다녔는데 네. 여기서는 일단 차가 없으니까 그냥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하죠. 그 오토바이 네네네. 옆에 그 사이드카 달린 거 그거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제가 와서 3일 정도 됐을 때 그 트라이시클 타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0페소 내고 스페셜 트립으로 타다가 요즘에는 7페소 내고 그냥 노멀 트립으로 그리고 좀 먼데 간다 싶으면은 뭐 집리도 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네, 빨리 적응해야죠. 저는 관광객이 아니고 여기서 그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예. 사실 그때 사전 답사 왔을 때부터 팁을 안 줬어요. 어차피 저도 여기 사는 사람인데. 저도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7페소 내고 트라이시클 타고 집리 타고 다니는데 뭘 팁을 줘.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빠르게 현지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현지인처럼 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아예 100% 현지인처럼 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빠르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편이죠.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내시면서 예.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내가 뭐 그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참 잘했다. 이거 참 잘했구나. 요거는 예.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선택했던 것 중에 좀 서툴렀다, 성급했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직까지는 한 가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특정 인물에 관계된 내용이라서 좀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거 외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큰 문제 없는 원만한 선택들을 잘 해고 오시고 있는 거네요. 2달 동안.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많이 없어서 어디 뭐 큰 돈을 쓴다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에 필리핀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했지? 막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의 시간의 속도와 필리핀의 시간의 속도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게 저는 참 적응하기 힘들었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지내보시니까 이 필리핀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일단은 투어 일정이 그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투어 일정이 있는 날은 거의 뭐 왼종일 가이드 일을 하고 전후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일정이 없는 날은 아침에 그 빌리지 안에 있는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그리고 카페 가서 공부 좀 하다가 뭐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고 저녁에는 또 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일상이 한국에서의 일상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한국은 뭐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근데 뭐 교통수단 차이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적응해가지고 뭐 교통수단에서 오는 뭐 괴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수영장이 가까이 있는 거 그건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쵸. 아떼가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뭐 집안일하면서 뭐 시간을 쓰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좀 효율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뭐 원어민 수준인 친구를 만나기에는 그래도 어렵지만 하루에도 몇 마디라도 영어를 하니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뭐 제가 그냥 한국에서 창업했던 회사를 나와서 다른 일을 했을 거라고 그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세부에 왔던 게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정말. 예.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으셨다고 하셔서 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세부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셔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예. 제가 언제 세부 일정이 꼭 있으면 가서 한번 꼭 뵙고 이제 커피라도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예. 제가 저희도 이제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세부에서 이제 지내셨는데 예. 또 이제 가이드 일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여기 요런 데는 세부에서 사는 우리 교민들이나 가이드만 아는 곳이다. 좀 숨겨진 뭐 이런 여행 포인트나 맛집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나중에 이제 세부 갈 때 한번 가볼게요. 교민들은 잘 모르는 곳일 수도 있는데 네네. 혹시 요트클럽 아시나요? 요트클럽은 좀 유명한 그 랜드마크긴 한데 네네. 그쪽에 버켓 슈림프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뭐 새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새우 가지고 뭐 해물찜한 그런 느낌인데 네네. 가본 로컬 레스토랑 중에는 거기가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버켓 슈림프. 딱 새우 요리하는 집이네요. 예. 새우 전문점인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뭐 제가 시푸드를 좋아하는데 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요것도 이제 메모해 놓고 제가 이제 세부 갈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이런저런 일로 너무 바쁘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게스트하우스는 혹시 그 필리핀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여기는? 네이버에서 세부남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 키워드가 세부남인가요? 세부남? 예, 뭐 제가 그냥 장명을 세부남 하우스라고 하긴 했는데. 네네네. 세부남 키워드가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세부남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네이버 세부남 검색.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꼭 미리 연락드리고 세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니까 정말 1월이 다 지나갔다는 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즌3 방송을 시작하고 3주 차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방송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피노이910 공식 카페를 찾아주셔서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피노이910에 출연해주셨던 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계시니까요.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앞서 눈에 띄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 달 구경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마치고 저도 달 구경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 피노이910이 준비한 수요일 세부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부 지역에 계신 분들, 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